프랭크버거 창업하면 얼마나 벌까요? 안녕하세요, 장백TV입니다. 오늘은 햄버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. 롯데리아, 맥도날드, 버거킹,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운영되는 햄버거 체인이었죠. 그런데 2015년도에 대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. 바로 미국의 쉑쉑버거가 한국 1호점을 낸다는 뉴스였어요. 햄버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. 그런데도 쉑쉑버거 뉴스가 매일같이 외식 업계에서는 큰 뉴스로 자리를 잡았었고요. 2016년도에 드디어 1호점이 상륙을 했다. 그러면서 오픈 영상들도 영상 매체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. 저도 그 쉑쉑버거 먹으려고 몇 번이나 매장 앞을 가봤었는데 너무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처음 먹었던 게 아마도 쉑쉑버거가 들어오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 쉑쉑버거를 먹어보고 두 가지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. 첫 번째, 예상만큼 비싸구나. 두 번째, 생각보다 맛은 없구나. 쉑쉑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매니아층이 두텁게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평범하다는 느낌이었어요. 8년 정도 지난 지금 쉑쉑버거 컨디션은 좀 어떨까요? 매장 수를 좀 살펴봤더니 8년 동안 쉑쉑버거는 25개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. 쉑쉑버거 본사가 SPC죠. 한국지사. 미국 말고 미국의 사업권을 가지고 들어온 한국의 쉑쉑버거 운영회사는 SPC 삼립입니다. 이제 25개밖에 안 돼? 아닙니다. 2025년도까지 목표가 25개점을 오픈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목표는 달성했죠. 그리고 쉑쉑버거 역시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. 모두 SPC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죠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쉑쉑버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쉑쉑버거를 따라한 미투 브랜드라고 하면 이 브랜드가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쉑쉑버거의 짝퉁 미투 브랜드 카피캣, 바로 한국의 프랭크버거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랭크버거를 쉑쉑버거의 짝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일단 브랜드 이미지부터 비교 한번 해볼까요? 쉑쉑버거와 프랭크버거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? 많이 비슷한가요? 우리는 미투 브랜드를 보면 독창적이지 못하다, 따라쟁이다, 절대 원조를 넘어서지 못한다,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번 프랭크버거는 좀 다릅니다. 지금의 프랭크버거의 컨디션은 거의 햄버거 업계의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. 쉑쉑버거를 먹어보신 분은 저처럼 느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데, 그런데 쉑쉑버거의 거의 반값, 한 60%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. 질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2019년도에 프랭크버거는 3개점을 오픈을 했습니다. 이제 시작 단계였겠죠? 2020년도에 33개점으로 늘어나고요. 2021년도에 189개점으로 급성장을 하더니 2022년도까지 거의 500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. 이 정도 성장 속도의 프랜차이즈는 정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0.01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023년도 5월 현재까지는 516개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엄청난 성장 속도죠. 이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면서 미투 브랜드라고 하는 딱지는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. 이제 쉑쉑버거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 유명해졌고 만족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프랭크버거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? 자, 홈페이지 기준으로 가맹비는 1,000만원, 교육비는 400만원, 홍보비 400만원, 인테리어 15평 기준으로 2,850만원, 주방기기 2,200만원, 간판은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. 키오스크는 330만원, DID 200만원. DID가 뭐냐면 이런 모니터 같은 메뉴판이 있죠. 이걸 DID라고 합니다. 별도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.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기본 공사와 별도 공사가 나눠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. 기본적으로 철거 공사, 전기 증설, 가구, 파사드 이런 공사들이 들어가는데요. 왜 이런 공사들은 별도 공사라고 떨어져 있을까요? 이유는 매장마다 그 공사 내용이 달라지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공사에 넣지를 않는 겁니다. 가장 쉬운 예로 철거 공사가 되겠는데요. 철거 공사는 매장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그 인테리어를 다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 그 철거 공사는 없는 경우도 있겠죠. 어떤 경우죠? 신축 건물 또는 이미 철거 공사가 되어 있는 상가 같으면 철거 공사가 없겠죠. 그런데 원래 했던 식당이 있었으면 그 식당을 깨끗하게 걷어내는 그 공사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공사들이 별도 공사로 추가가 됩니다. 전체 창업 비용은 대략 9,100만원에서
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. 15평 기준으로 1억 정도면 이 정도 메이저 브랜드라고 한다면 아주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. 프랭크버거는 동네 상권에서 많이 보이는데요.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비싼 자리에만 들어가는 브랜드는 아니라는 거죠. 부동산 비용은 한 1,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면은 제가 볼 땐 프랭크버거의 평균 부동산 비용은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부동산 비용까지 합쳐서 총 필요한 자금은 대략 1억 2, 3천에서 1억 7, 8천 정도, 이 정도면 충분히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프랭크버거 창업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? 프랭크버거의 매장 한 평이 1년간 벌어들이는 매출이 2,892만 8천 원이에요. 그러면 이 금액을 15평으로 곱하면 한 매장의 1년 매출이 나오겠죠. 그 1년 매출에서 나누기 12를 하면 우리가 아는 프랭크버거 매장의 평균 한 달 매출이 나옵니다. 계산을 해봤더니 3,616만 원이 프랭크버거 15평 한 매장당 평균 매출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매출일 때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?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, 관리, 인건비, 월세 등은 제 내피설에서 주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비율에서 조금 높게, 조금 낮게, 인건비는 더 높을 거다, 낮을 거다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매출 3,616만 원일 때 인건비는 20% 정도 잡았습니다. 723만 2천 원, 재료비는 40% 정도 예상을 했고요. 1,446만 4천 원. 월세는 7% 정도 잡았습니다. 보통 5%에서 10% 정도 잡으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. 253만 1,200원 정도 잡고요. 카드 수수료는 보통 1.2%에서 1.5% 정도 예상하시면 거의 맞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2%로 잡고요. 72만 3,200원. 에너지, 수도 이런 비용을 3% 잡고요. 108만 4,800원. 로열티는 제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기타 비용을 50만 원 잡고요.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순이익은 962만 4,800원. 이익률이 26.6%지만 여기에서 아주 큰 비용이 빠져있죠. 뭐냐면 바로 배달 수수료. 프랭크버거는 배달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햄버거 브랜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한 3, 40%, 많게는 5, 60% 정도가 배달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. 배달 수수료를 10% 조금 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. 에이, 배달 수수료가 그거밖에 안 들어간다고? 그게 아니고 100% 배달이 아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,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은 배달 수수료가 빠지니까 약 반 정도가 배달이라고 봤을 때 10% 조금 넘으면 거의 계산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럴 경우 매장의 순이익금은 대략 한 5, 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. 배달이 전혀 없이 전부 홀, 테이크아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금 회수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계산이 되고요. 배달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약 2배 정도가 더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대박난 프랭크버거는 어떤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? 주식회사 프랭크 F&B라고 되어 있는데요. 아마 중간에 법인명을 바꿨거나 법인 분리를 했거나 M&A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 이전 회사는 이 이름이 아니더라고요. 바풀이라고 하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? 바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와 동일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본사의 컨디션은 어떨까요? 자산은 2019년도에 88억, 2020년도에 37억으로 어떠한 이유에선지 잘 모르겠지만 확 줄었어요. 2021년도에 다시 92억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요. 단기순이익도 2년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2021년도에 30억으로 큰 이익을 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프랭크버거가 갑자기 늘어난 시기. 역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. 처음 만들어졌을 그 시기에는 미투 브랜드다, 따라쟁이다, 카피캣이다, 안 좋은 수식어가 따라 붙었던 브랜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꼬리표는 다 잘라진 것 같아요. 역시 미투 브랜드라고 욕을 먹지 않으려면 원조를 넘어서면 되나 봅니다. 이상 장백TV였습니다.